손흥민은 1군 데뷔 이후 3개의 클럽에서 10시즌 동안 활약했는데 10시즌 중 7시즌에서 10골 이상을 넣으며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클래스로 평가받는 윙포워드들 중 라임 스털링은 9시즌 중 3번을 10골 이상을 기록했고, 그나브리는 8시즌 중 4번, 모하메드 살라는 11시즌 중 5번, 에당 아자르는 13시즌 중 6번을 기록했는데, 손흥민은 이들과 꾸준함에 있어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 기록한 윙포워드는 살라, 마네, 손흥민 단 3명뿐입니다. 손흥민에게는 강팀엔 약하고 약팀엔 강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강팀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5대 리그 챔스권만 다뤘을 때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1경기 9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1경기 2골 2도움, 첼시를 상대로 10경기 2골, 맨시티를 상대로 9경기 6골 1도움, 레스터를 상대로 8경기 5골 4도움, 아스날을 상대로 8경기 2골 3도움, 뮌헨을 상대로 7경기 1골, 리버풀을 상대로 7경기 1골, 그리고 아래의 나머지 팀을 합쳐서 7경기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79경기 28골 14도움으로 경기당 0.53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이는 2경기당 1번꼴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상대가 강팀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클럽팀으로 참가하는 가장 큰 대회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총합 47경기 17골 5도움으로 경기당 0.47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의 여타 다른 주장들에 비해 무게감과 리더십이 떨어지고 소속팀인 토트넘에서의 활약과는 다르게 국가대표에서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못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주장을 맡았던 21경기에서 12승 6무 3패로 박지성이 주장을 맡았던 13경기에서 7승 2무 4패를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경기에 출전했지만 더 적은 패를 기록하는 등 주장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스탯에서도 케인, 에릭센, 델레알리, 는돈벨레 등 양질의 패스를 해줄 만한 선수가 많았던 토트넘과 달리 패스를 해줄 만한 선수가 기성용밖에 없었던 국가대표에서 91경기 26골 17도움으로 경기당 0.47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130경기 56골로 경기당 0.43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대한민국 레전드 공격수인 차범근과 비교해도 오히려 앞서는 스탯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총 2번의 월드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2번의 월드컵 모두 조별 예선 탈락을 기록하며 박지성 선수와 자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손흥민이 속한 한국보다 더 좋은 국가대표 스쿼드를 보유한 아자르는 11경기 3골 4도움으로 경기당 0.63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호날두는 17경기 7골 2도움으로 0.51을, 사디오 마네는 3경기 1골로 0.33을, 라임 스털링은 9경기 0골을 기록했는데,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총 6경기 3골로 경기당 0.5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포인트가 필요한 친선전이 아닌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25경기 10골 4도움으로 경기당 0.56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한국의 2번의 월드컵 본선행에 중요한 활약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몸값은 985억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세계 28위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몸값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 내에서는 1570억의 케인을 다음으로 2위를, 왼쪽 윙포워드에서는 7위를, 1680억으로 네이마르가 1위를 차지한 1992년생들 사이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 데뷔 이후 8번 시도에서 절반인 4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한 번 차서 한 번 실패했지만 골키퍼가 맞고 나온 공을 바로 차서 골로 연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유효 슈팅 대비 골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후 161번의 유효 슈팅을 시도해 63골을 넣어 약 40%의 확률로 골을 연결시키는 최상의 골 결정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9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해 162골을 넣어 약 37%의 골 결정력을 기록한 바르셀로나의 메시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토트넘에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무리뉴는 손흥민을 부동의 주전 공격수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무리뉴가 손흥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포체티노가 토트넘 감독일 당시에 손흥민의 기록은 203경기 75골 39도움으로 경기당 0.56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무리뉴가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엔 43경기 23골 15도움으로 경기당 0.88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한 경기당 거의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손흥민을 무리뉴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박지성과 비교되며 체력이 약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손흥민이 넣은 163골 중 56%인 92골을 후반전에 기록해 오히려 체력이 빠져야 후반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할수록 잔부상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는 데뷔 이후 총 28경기 뿐입니다. 18-19 시즌에는 90분당 평균 11.05km를 뛴 피르미노 다음으로 9.88km를 뛰며 공격수 부문 2위를 차지한 적이 있고, 손흥민의 최고 속도는 약 34km/h로 토트넘에서 가장 빠르며 경기당 평균 20회의 스프린트를 하는 강철 체력입니다.
손흥민은 헤딩 경합을 즐겨하지 않는데 손흥민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부리크 시절 공중볼을 경합하다 두 번의 큰 부상을 당했고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공중볼 다툼을 벌이다 오른팔이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며 상대 선수가 모욕적인 세레머니를 하는 등 손흥민에게는 헤딩 경합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아 그런 트라우마들 때문에 헤딩 경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개인 커리어는 화려하지만 팀 커리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수를 평가함에 있어 팀 커리어만으로 평가를 한다면 한 번의 챔스 우승과 4번의 리그 우승이 있는 안드르송이 제라도와 램파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안드르송은 챔피언스 리그 통산 40경기 3골 3도움으로 팀에 별다른 기여 없이 챔피언스 우승을 한 안드르송과 토트넘에서 첫 시즌을 제외하곤 매 시즌 공격 포인트 30개를 기록하는 손흥민이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한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